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반도체 시장에서요, 미국의 중국 규제로 인해서 오히려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이번 주 24일 네이버의 인공지능 하이버 클로바 X 공개에 따른 관련 주들의 대응 전략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주말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지수는 강보합인 0.07 상승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약보합인 0.2% 하락을 하면서 혼조세죠. 하지만 지난 한 주 동안의 중국 디플레이션 우려하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상승 등 고금리 유지 우려로 인해서요.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2.5% 약세죠. 미국뿐이 아니고요. 유럽 주요 증시도 하락을 했는데 독일이 1.6%, 프랑스가 2.4%, 영국이 3.4%였어요. 낙폭이 심화되는 모습이에요. 국내 증시도 글로벌 선진지수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3.3%, 코스닥 지수는 3.8% 낙폭이 더 커지죠. 이렇게 지수가 하락을 하면서 기존 주도주 시장을 이끌었던 2차전지 반도체 조정 속에서요. 그동안 순환매 상승을 보였던 바이오 등 이 소외주마저도 동반 약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이 좀 부담이 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그러면 현재 장세 위치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자, 그동안 큰 폭의 3,300포인트에서 2,100포인트 초반대까지 하락했던 국내 코스닥 지수가 올해 들어서 긴축 정책 마무리 기대감으로 반등을 주기 시작하죠. 어디까지? 2668포인트까지. 자, 단기 상승에 따른 자율 조정을 받고 있다. 특히 올해 상승한 이유가 긴축 정책 마무리 기대감이에요. 그러면은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금리 동결 및 인하 신호가 나오면 당연히 재상승이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으로 향후 일정을 한번 볼까요? 8월 25일 날 금리 추가 인상 여부를 힌트를 줄 수 있는 잭슨홀 미팅이 있죠. 그 언급에 따라서 좀 주가 등락이 나올 테고, 또 9월 13일 날 소비자 물가지수 결과에 따라서 또 등락이 나올 거고, 또 국내 증시가 9월 14일 날 수급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물 옵션 만기가 있고, 9월 25일에는 FOMC 회의가 열려서 추가 금리가 올리느냐 아니면 동결하느냐인데 아마 인상 가능성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그 우려로 좀 빠지는 거고, 그 여부,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향후에 금리 인상을 해도 향후에 동결 내지 뭐 언제 시기적으로 인하하겠다라는 언급이 나오면 주가는 상승세가 나오겠죠. 그리고 9월 28일부터 우리 이제 추석 명절, 큰 명절이 있죠. 왜 설이라든지 추석 명절에 증시에 어떤 영향이냐면 자금을 푸느냐 회수를 하느냐 그 영향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을 또 어떠한 키포인트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다음 달 중하순까지는 증시는 전반적인 조금 약세 속에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의 박스권 내에서 움직이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한번 기술적 분석 수항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지난 작년에 주가가 하락할 때 2600포인트 밑에서는 지금 국내 펀더멘탈 상으로는 2500선 밑으로 내려간데도 언제든지 회복이 가능하다. 그래서 매도는 자제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 또 지난 9월 말이죠. 작년 말 2100포인트 초반에 저점 찍고 올라올 때는 그렇죠? 최소한 3316, 그러니까 역사적 고점 수준에서 하락했던 부분의 절반 수준 2700포인트까지는 올라올 수 있으니까는 중간에 매도하지 말고 좀 될 수 있으면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렸어요. 요번에 고점이 2668포인트, 그렇죠? 거의 2700포인트 가까이까지 상승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자율 조정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요, 주가가 낙폭의 절반 수준의 반등을 주면은 상승 반등폭의 절반 내지 아니면 쌍바닥 비슷하게 찍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면 최악으로는 뭐 지난 작년 저점이 2100 초반대인데, 근데
이것은 코스피 기준이죠. 지금 글로벌 주요 증시, 그죠? 뭐 나스닥 같은 경우가 국내 증시와 가장 밀접한데 낙폭의 3분의 2까지 반등 줬죠. 우리나라 저기 코스닥 지수, 그죠? 3분의 2까지 반등을 줬죠. 코스피 지수만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요. 그러면 뭐 유럽 주요 증시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는 역사적인 고점까지 돌파하고 조정이죠.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글로벌 주요 증시라든지 뭐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 그렇죠? 뭐 쌍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냥 낙폭의 절반 수준. 그러면 얼마입니까? 예, 전체적으로 반등이 한 534포인트 올랐으니까 그 절반이면 267포인트죠. 그러면 요번에 2668포인트 고점을 찍었으면은 최악의 국면에서 좀 빠진다면 2400포인트까지는 우리가 요번에 조정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주요 증시라든지 코스닥 지수를 봤을 때 그렇죠? 봤을 때는 그 위에서도 마무리될 수 있다. 네? 보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2400포인트 죄송합니다. 2500포인트인데, 그죠? 여기서 과연 더 빠진다 해도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나. 당분간 하지만, 이 FOMC 회의가 열려서 금리 동결이라든지 인상을 하더라도 언제 시기에서부터 인하하겠다는 언급이 나올 때까지는 좀 더 우리가 시장을 감막 내지, 그죠? 단기 매매로만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2600포인트 넘어가면서부터 이 지수대에서는 먹을 폭이 크지 않다.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단기적으로만 접근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그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고, 2400포인트까지는 조정을 좀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안내 말씀을 드릴게요. 현대투자연구소에서 7월부터 회비를 인상을 했어요. 뭐 인상보다는 원위치죠. 하지만 이 기존 회원이라든지 과거에 회원님했던 분들이 재가입 의사가 있다면은 예전에 할인 혜택을 그대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서요. 문의를 주시면은 자세하게 상담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반도체 중국 규제 수혜 종목인데요. 지난 9일이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 첨단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한 규제를 행정명령을 발표를 했어요. 이것이 반도체는 뭐 작년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죠. 규제가. 그러면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국의 반도체 장비 중고 시장이 확대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중고 반도체 장비를 중고 시장에서 하는 업무를 하는 회사는 당연히 수혜가 기대가 되겠죠. 그 종목이 서플러스 글로벌이라는 회사예요. 반도체 전공정 및 후공정 중고 장비 매매를 하는 전문 업체죠. 과거 2018년도에도요, 미국에서 반도체형 노광 장비 공급사인 ASML의 장비를 중국에 수출을 금지를 하면서 중국 기업들의 중고 장비 구매로 인해서 중고 시장이 크게 확대되죠. 거기에 따라서 서플러스 글로벌이 수혜도 되고, 그렇죠? 이 서플러스 글로벌이 이 글로벌 반도체 중고 장비 유통에서 1위 업체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말씀들. 또 하나요. 지금 반도체 업황이 안 좋다 보니까는 반도체 산업이 이제 감산하죠. 그래서 이 반도체 장비사들도 감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 장비 납기가 한 2년 또는 그 이상으로 좀 늘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장비 시장의 중고 시장이 크게 지금 적극적으로 활성화가 기대가 된다. 요건 이제 리서치 RM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이 서플러스 글로벌 우리가 좀 관심이 가져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렸는데, 지난 14일 날 2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이 좀 감소했어요. 그죠? 영업이익이 5억 9천만 원으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 한 89%죠. 상당히 안 좋았죠. 자, 그러기 때문에 주가 한번 볼까요?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죠? 자, 주가가 그 전까지, 그러니까는 8월 11일까지는 바닥권에서 벗어나는 상승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8월 14일 날 2분기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이틀 3일째 하락하고 3일째 낙폭을 줄이고 오히려 이제 금요일에는 오히려 상승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종목은요 상당히 좀 저평가 국면인데 PER 주가 수익 비율이 5.4배밖에 안 돼요. 업종포가 31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죠. 그렇죠? 그리고 주가 순자산 비율도 0.74배. 0.74배라는 건요. 지금 이 회사가 파산을 해서 지금 자산을 정리하고 부채도 정리해도 그렇죠? 오히려 현재 주가보다 더 많이 주주들한테 돈이 들어온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저평가다. 그렇죠? 그리고 수급적으로 봐도요. 최근에 아까 만들어 14, 15일날 특히 이제 14일날 실적 부진이 나와서 외국인들이 매도를 62,000조 나왔고 그 다음날에도 외국인들이 27,000조 매도 나왔지만은 이 16일날에는 그 다음날에는 기관이 그 물량을 다 받아줬던 얘기예요. 그리고 17, 18일에는 오히려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로 전환이 되고 그렇죠?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수급으로 보면은 개인들이 14일날 실적 발표한 날 61,000조 매수한 물량이 그렇죠? 다 나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주가는 그 당시가 얼마입니까? 그렇죠? 이 4,095원인데 지금 현재 주가는 3,800원 정도 수준이다.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수급이 개선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또 그만큼 지금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있고 또 중고시장이 확대가 되면서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고요. 보시면 돼서 그러한 부분에 봤을 때 이 서플러스 글로벌 이 4,000원 미만 그래서 뭐 지금 가격대 뭐 3,800원 전후에서는 좀 우리가 조금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반도체 종목 우리가 인공지능 관련 종목으로 해서 한미 반도체라든지 상당히 좀 강한 흐름 그리고 우리가 강조를 했던 종목군 있죠. 이오 테크닉스라든지 그런 종목들은 상당히 흐름이 좋습니다. 근데 많이 떠서 좀 신규로 갖고 들어가기에는 부담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부품주로 저는 원익 QNC라든지 월덱스 최근에 이수장증권TV에서 가장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자, 월덱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그렇죠?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어요. 그죠? 2분기 영업이익이 197억으로서 전년 동기 대비 56% 증가해서 이틀 연속 여타 종목군들이 하락할 때 강한 흐름이 나왔다가 다시 한번 크게 다시 빠졌다 다시 또 올라오는 그런 모습인데 월덱스 실적이라든지 상당히 좋아요. 또 5공단의 생산 라인 증설을 하기 때문에 완공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효과도 기대가 된다. 또 월덱스는 반도체 업황이 부진할 때 또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조다. 왜냐하면 이 애프터 마켓 납부 비중이 90%, 이 비포 마켓보다 애프터 마켓 부품이 한 20% 싸다 그러죠. 그러면은 뭐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이 그죠? 당연히 가격이 낮은 품질은 똑같지만은 가격이 낮은 제품을 사용한다. 거기에 따라서 실적이 그렇게 다른 업황 부진에도 나쁘지 않다서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서 그리고 원익 QNC도 마찬가지죠. 실적이 꾸준하게 좋아지는 그런 모습. 그죠? 특히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저평가 구간인데 12개월 선액 주가 수익 비율이 8.4배예요. 2020년 한 3년 동안의 평균 포가 이 원익 QNC의 포가 13배 대비하면은 8.4배는 상당히 낮은 편이죠. 그런 부분에서 또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신규로 좀 끌고 가자 하시는 분들은 원익 QNC나 월덱스 쪽으로 그죠? 크게 오를 때만이 아닌 조정받을 때는 끌고 좀 단기적으로는 서플러스 글로벌 우리가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이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서플러스 글로벌 바닥권에서 이제 뭐 움직이는 모습이니까는 그죠? 가격적인 부담도 없고
또 원익 QNC는 지난 금요일 날 그쵸 좀 떴죠. 근데 뜰 때 말고 좀 조정을 받으면은 실적 성장이 기대되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적으로 저는 관심 가져라. 월덱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자, 이러한 종목군들은 지금 아마 이수장증권TV를 오랫동안 청취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에서 한 핵심 종목 5종목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역사적 고점 남은 종목도 상당히 많죠, 그렇죠? 이제 그런 종목들은 부담되는데 전 월덱스도 역사적인 고점 충분히 가능하고 원익 QNC도 역사적 고점 돌파가 가능하다. 물론 저 시기적으로 좀 빨리 가느냐 좀 늦게 가느냐는 전체적인 시장 영향이 있겠지만은 역사적인 고점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좀 빠질 때마다 물량을 좀 늘려가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다음은 바이오인데요. 자 우리가 최근에 바이오가 2차전 그동안 시장을 견인했던 2차전지 반도체가 조정받을 때 바이오주가 좀 시장을 주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몇 종목 말씀을 드렸는데, 자 동화약품, 뭐 가스 할명수, 후시딘 연고, 팡콜 A 감기약이죠. 자 그리고 뭐 익치라든지 그러한 제품을 만들어서 기에 상당히 익은 회사예요. 실적도 상당히 좋아진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저평가 국면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전년 동기 대비 45%가 감소한 55억 실적 부진이죠. 거기에 따라서 올해 고점을 돌파를 기대됐는데 오히려 그 밑에서 꺾이면서 실적 발표한 이후에 한 10% 정도 하락을 했다. 근데 이 종목 동화약품이 실적 부진이 했는데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부진한다는 전망이 우세하면은 주가는 계속적으로 빠집니다. 근데 이 종목 우리가 소개를 해드릴 때도 실적이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다. 특히 이 주요 제품 가격들을 인상하고 있죠. 이 익지 공급가를 지난 10월 달에 한 10% 올렸고, 가스 할명수도 한 15% 이번 달에 올리고, 10월 달에는 후시딘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고,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적은 좋아진다. 올해 뭐 작년에 한 300억 좀 안 됐는데 올해는 한 400억 정도 내다보고 있는데 내년에도 더 성장하고, 이런 부분 봤을 때 동화약품 한번 차트 한번 볼까요? 지난달 저점, 그죠? 최근 저점 수준, 그죠? 지난달 저점 수준이 9,150원인데 이 부분은 깨지 않을 것에서 9,500원 전후해서 좀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나, 지속적으로. 그래서 뭐 굳이 지금 가격대에서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 ST팜 상반기에 영업이익이 53억인데 올해 전체 시장은 한 290억 정도 되다 보죠. 하반기에 실적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 그죠? 이 위탁 개발 생산 매출이 하반기에 본격화된다 그랬죠. 그러한 부분에서 상저하고의 실적 전망, 그러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특히 2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안 빠지고 올랐어요, 그날. 그러한 부분은 봤을 때 이 종목을 컨트롤하는 세력들이 향후 주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ST팜도 크게 부담은 없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홀딩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새롭게 종목 하나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이버가 8월 24일 날 차세대 초거대 인공지능 하이퍼 클로바 X를 공개를 한다. 거기에 따른 관련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해서 뭐 플리토라든지 알체라, 오브젠, 솔토룩스 이렇게 쭉 설명을 해드리면서 특히 플리토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렸죠. 자 우리가 이날 소개를 해드리면서 플리토가 2분기 실적인데 영업 손실이 나서 적자 전환됐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월요일서부터 하락할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하락할 때 좀 관심을 갖자라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 실적 부진으로 이후로 한 13% 정도 하락을 했죠. 자, 플리토는요, 이 자체 번역의 플랫폼 서비스를 사용을 하면서 이 언어 데이터 판매 전문 기업이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 시장 개화와 함께 성장이 전망이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지만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하락한 모습인데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자, 플리토, 그죠? 이 실적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크게 이틀, 그죠? 월요일하고 수요일날, 화요일날은 광복절 휴장이었죠. 크게 하락하고, 그리고 이제 목금, 다시 이제 좀 바닥을 다지는 모습인데, 어차피 추세가 한번 이탈돼서, 그러니까 최악의 국면에도 요 저점을 깨지 않는 3,100, 250원을 좀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것이 너무 힘없이 무너졌다. 그러면 뭐 더 빠지진 않더라도 올라가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까 말대로 8월 24일이면은 이번 주 목요일 날 이 인공지능 네이버에서 하이퍼 클로바 X가 공개가 되면서 그 재료로 올라오면은 오히려 지난주에는 이것이 이제 지지 기대로 했는데 이제는 좀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해서 오히려 31,200원 정도 수준에서 오히려 좀 치고 손실을 좀 보더라도 좀 치고 나와야 되지 않나. 아마 손실은 게 크지 않을 겁니다. 어차피 하락하는 상태에서 좀 말씀을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빠져나오는데, 근데 이제 종목이 우리가 이제 알체라가 네이버 손자 회사 인공지능 솔루션 및 인공지능 기반 제품 개발을 생산하는 업체라 했죠. 그래서 이 종목을 보고 또 오브젠이라든지 이러한 종목들을 보면서 이 종목들이 아주 세면은 우리가 이제 아까 말한 31,250원, 그죠? 이게 이제 저항대인데 이거를 조금 높게 보고,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알체라든지 그런 종목들이 상승세가 약하다 그러면은 조금 그 가격대도 좀 낮춰야 되는 거고. 그래서 일단은 31,250원 지난 지지대에서 이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잡고 관련 종목 알체라든지 그런 종목군들을 뭐 오브젠이라든지 그죠? 이 알체라도 모습도 지난 금요일날 강한 흐름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마 24일 공개를 앞두고 조금 반영이 되는 부분인데 저는 오히려 좀 빠져나올 기회로 이용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단순히 가격대는 여타 종목군들과 비교하면서 가격 조정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서 빠져나올 국면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건 이제 현대투자의 유례원 가입 안내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당분간은 지수가 좀 불안한 그런 모습죠. 긍정적으로 봐도 박스권 매매예요. 그죠? 그런 부분에 봤을 때 박스권 장착 때는 단기 매매만 해야 된다. 그런 부분. 그때는 혼자 하는 것보다는 좀 같이 해보고 싶다. 자, 주가라는 것이 빠지면 빠질수록 비싸게 보이기 때문에 매도하고 싶고 오르면 오를수록 싸게 보이기 때문에 매수하고 싶어서 항상 엇박자 매매를 하면서 손실이 갈수록 커진다 하시는 분들은 요번 기회에 현대투자연구소와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냥 유료원 안내인데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